1457년 여름, 왕의 자리를 뒤로하고 영월로 향했던 단종의 유백일 500리는 곳곳에 수많은 지명을 남겼습니다. 단종이 머물거나 지나쳤던 장소들은 백성들의 입을 통해 구전되었고 그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의 이름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그 이름들이 증언하는 단종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본 영상은 오직 단종의 유배 경로상에서 그의 이름과 사연이 지명으로 굳어진 사례들만을 추적합니다. 단종의 행렬이 도성을 나와 처음으로 마주한 곳은 지금의 서울 청계천 7가, 종로구 숭인동과 성동구, 황학동을 잇는 영도교입니다. 이곳은 단종이 부인 정순왕후와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된 곳이라 하여 영원히 이별한 다리라는 뜻의 영별교, 혹은 영원히 건너간 다리라는 의미의 영도교라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흐르는 물소리에 아내의 마지막 목소리를 묻어두고 발길을 옮겨야 했던 단종의 마음은 아마도 산산이 조각난 거울처럼 아팠을 것입니다. 단종이 떠난 뒤에도 정순왕후는 그 인근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지금의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동망봉 공원 일대의 봉우리에 올라 단종이 계신 동쪽만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리운 님을 동쪽으로 멀리 바라보았다 하여 이곳은 동망봉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평생을 홀로 지냈을 왕후에게 이 봉우리는 단종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행렬은 가파른 산길을 올라 지금의 서울 광진구와 경기도 구리시를 잇는 아차산 고개에 다다랐습니다. 아차산은 여러가지 구전 설화가 내려오고 있으나 그중 하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종은 이 고갯마루에서 마지막으로 한영을 뒤돌아보았으나 이제 정말 궁궐의 흔적이 보이지 않자 아차, 이제 정말 보이지 않는구나 하며 탄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한마디에서 아차고개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전해 내려오는데 이는 단종이 한양에 남겨두고 온 마지막 미련이 끊어지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행렬이 경기도 지역으로 접어들자 무더운 날씨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지금의 경기도 양평군 양평역 인근을 지나던 단종은 지독한 갈증을 느껴 어느 우물가에 멈춰섰습니다. 왕의 권위가 아닌 나그네로서 목을 축였던 이곳은 임금이 마신 물이라 하여 어수정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차가운 우물물은 단종의 목을 달래주었으나 가슴 속 깊은 외로움까지는 씻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산길은 계속되어 지금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일대에 닿습니다. 숲이 우거진 이 마을에는 단종이 잠시 몸을 숨겨 쉬어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임금이 숨어 쉬어갔다는 뜻에서 마을 이름이 어음미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바람 소리조차 병졸들의 발소리처럼 들렸을 그날, 단종의 불안한 순결은 이 마을 이름 속에 500년 넘게 박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강원도 원주 땅에 들어서자 짐승들이 단종의 슬픔을 알아보았다는 기이한 설화가 들려옵니다.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과 경기도 여주 접경지에 위치한 마을을 지날 때 길가의 소들이 단종의 비극적인 기운을 느끼고 일제히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곳은 소가 울었던 골짜기라는 뜻의 우면실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인간들의 권력 다툼보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단종에게는 더 진실한 위로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산맥은 더욱 깊어지고 고독은 샘물처럼 솟아오릅니다. 지금의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주천리 일대에 다다른 단종은 맑은 샘물에 목을 축였습니다. 임금이 마신 샘물이라 하여 어진 샘이라 불리게 된 이곳에서 단종은 수면에 비친 자신의 지친 얼굴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 맑은 물속에는 왕이 아닌 운명 앞에 선 한 인간의 고독한 눈빛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유배지 영월이 가까워질수록 산세는 단종의 운명만큼이나 험난해졌습니다. 지금의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에 위치한 가파른 고개는 지열이 마치 뜨거운 국물처럼 끓어올랐다고 전해집니다. 단종이 너무나 힘들게 숨을 몰아쉬며 탄식하며 넘었다 하여 이곳은 군탕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육체의 고통이 정신의 슬픔을 압도하던 순간에도 단종은 멈출 수 없는 유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것입니다. 마침내 영월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과 영월군 주천면 사이에 있는 고갯마루, 바로 베이치입니다. 단종은 이곳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양 쪽 하늘을 향해 마지막으로 정중하고 깊은 큰절을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다시는 뵙지 못할 조상들에 대한 고해이자 살아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할 세상을 향한 마지막 하직 인사였을 것입니다. 베이치를 넘자마자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늘도 단종의 눈물을 알고 슬퍼하여 소나기를 뿌렸다고 전해지는데 그래서 지금의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선돌 인근의 고개는 소나기제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단종이 차마 보일 수 없었던 마지막 눈물을 가려주며 온몸을 적셨을 것입니다. 그 비는 아마도 하늘이 내린 마지막 안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를 뚫고 도착한 곳은 지금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였습니다. 유배지 청룡포로 들어가기 전 세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낸 이곳은 단종의 꽃다운 절개를 기린다는 뜻에서 방절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단종은 이 마지막 밤 촛불 하나를 켜두고 꺾이지 않는 의지를 다지며 가혹한 내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 밤의 공기는 아마도 서리가 내린 듯 시리고 차가웠을 것입니다. 비극적인 유배 생활 끝에 단종은 세상을 떠났고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으로 아무도 그의 시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후에 영월 호장 어몽도가 시신을 수습하였지만 눈 덮인 겨울 산속에서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나 단종의 시신 곁을 지켰다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신기하게도 노루가 앉아있던 자리만 따뜻하게 눈이 녹아 있어 그곳에 묘를 썼다고 하는데 지금의 단종이 잠든 장릉 인근의 이 자리는 노루조각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짐승이 내어준 그 온기 어린 자리가 단종의 영원한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영월의 동강은 오늘도 말없이 흐르고 있지만 그 길목마다 새겨진 지명들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남지만 때로는 기록되지 못한 슬픔이 땅에 스며들어 지명이 됩니다.